분당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고양시를 선택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요? 옛날에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더블 스코어 됐거든요. 그 입지 그 판단 한번 딱 잘못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그때도 가격이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가격 비슷한 거 있으면 뭐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비슷하니 똑같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 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이잖아요. 거의 전 재산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도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랭구님, 네. 제 주변에 네. 뭐 사촌 동생이나 친구들이 1억 가지고 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 80% 대출 받으면 한 네. 아파트 4억에서 6억이 최선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월드컵에서 4, 6억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격대에서 수도권, 아파트 월드컵, 랭구님 픽을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금액대 아파트 엄청 많잖아요, 수도권에. 네, 그거 어떻게 월드컵 하죠? 랭구님만의 기준으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야, 근데 이거 알려주면은 신혼부부들이 너무 쉽게 내 집만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아무거나 사는 건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원하는 게 어떤 거를 샀을 때 조금 더 가격 방어도 되고 또 나중에 시세도 오를 수 있느냐. 네. 투자 측면까지 고려한 내 집 마련 기준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랭구님 혹시 네. 신혼부부 때 네. 어떻게 내 네. 집 마련했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었죠. 아무 생각 없었고 이제 제 동기 녀석이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하면서 내 집 마련을 바로 한 거예요. 하도 옛날이니까 뭐 한 매가가 2억 5천밖에 안 했거든요. 대출을 한 70%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7천, 8천? 뭐 얼마 안 들어갔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한 2년 지났는데 갑자기 이게 4억이 된 거예요. 2억 5천에서 4억이요? 네. 2년 만에. 야, 나는 그때 뭐 했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고 집을 알아보는데 고작 제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도 1억이 안 됐었거든요. 갖고 있는 자금이.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그 녀석 전세가가 2억 하더라고요. 살려고 하니까 이게 3억 하고. 근데 선뜻 그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 대출로 신혼집을 시작했어요. 부동산 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나는 왜 내 집이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뭔가를 깨닫고 나서 제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바로 샀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7년 동안 7번의 이사를 했거든요.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야 되는지, 갈아타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궁금해요. 저는 지방 살아봤고 수도권 살아봤고 신도시 새 아파트 입주해봤고 구도심 살아봤고 수도권에 경기도 살아봤고 서울에 강북 지역 살아봤고 강남 지역 살아봤고 오르막길 살아봤고 뭐 평수 20평, 30평, 40평, 50평 다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 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러면 우선은 1억 원을 가지고 네.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하는가? 사실 안 사도 되죠. 저처럼. 그냥 임대로 이제 살 수도 있죠.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뭐 엔비디아 주식이나 사놓고 전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뭐 어떤 분들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금액이랑 상관없이 뭐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 집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도 저는 좀 다르다고도 봐요. 만약에 2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1억 가지고 한다? 그럼 저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는 너무 하위 10%에 해당하는 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조언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랭구님도 자녀가 있으시니까 혹시 자녀가 만약에 30대가 됐고 결혼을 하는데 내 집 마련을 뭐 돈이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나요? 없으면 못하겠지만 있으면 무조건 하라고 하죠. 저는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부동산을 무조건 하라고 하겠죠. 지금도 조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아무거나 사라고 하진 않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라. 그 기준에 부합하는 아파트를 너가 찾아와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저는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몇 가지 알려줄게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알아먹을 수 있는 기준들 말이죠. 자, 일단 첫 번째,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저는 완전 다 나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 기준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
과연 어떤 집을 사는 게 좋은 거냐 하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내 집 마련 선택하는 기준은 저는 완전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에서는 17평짜리를 신혼부부가 살아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는 눈높이가 33평대 와 있어요. 신도시 33평대 막 한적한 곳. 근데 서울에서 그런 집 못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완전 달라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수도권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수도권에 맞춰가지고 기준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지방은 뭐 혹시 니즈가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구독자분들 혹시 지방 내 집 마련 편 원하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확실하게 구분해라. 거기에 따라 기준 완전 다 바뀐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의 한계치를 뽑아보는 게 아마 두 번째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억을 대출하면 80% 하면 대출이 4억이고 자기 자본 1억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한 5억에서 6억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2억을 갖고 있으면 그럼 12억짜리를 사면 되고 3억을 갖고 있으면 18억짜리를 사면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80% 이게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체크하는 게 아마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 소득의 한 25%가 대출 이자로 나가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5억짜리가 80%면 4억 대출이잖아요. 네. 4억을 만약에 3.5%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한 달 이자가 116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원금 상환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원금은 이제 원래 돈을 갚는 거니까 잠깐 제끼고 이자가 116만 원이면 내 소득이 25%니까 그러면 한 460만 원, 464만 원 뭐 그 정도를 버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혼부부 소득을 더해서 한 네. 464만 원 정도 벌면 네. 램부님 기준에서는 네. 4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적당하다. 뭐 맞벌이 해가지고 뭐 500 이상 받으면 그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그 평당가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사지가 아니라 6억이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아마 대중적인 평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저는 24평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 6억 나누기 24평은 2,500. 그리고 5억짜리를 사면 평당 2천만 원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평당 2,000에서 2,500만 원대 입지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입지를 높이고 평수를 한 17평까지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평당가 더 올라가겠네요. 그럼 6억짜리가 평당 한 3,50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또 운신의 폭이 조금 더 생기는 거죠. 근데 물론 야 17평에 신혼부부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해볼 만하다. 해볼 필요가 있다. 램부님 취향은 네. 아이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17평을 살고 입지를 높일 것인가? 저는 입지를 높이고 대형을 살죠. 입지를 높여 대형을 산다고요? 네. 돈이 없잖아요. 아, 그렇다고 하면 네, 17평 입지 높은 곳 대 20평대 약간 입지 낮추고. 사람마다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외곽을 가더라도 평수를 고집하려고 했거든요. 지방에서는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방은 외곽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30분이면 출퇴근 가능해요. 수도권은 외곽 가는 순간 출퇴근 2시간, 왕복 4시간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울 안쪽 입지에 평수를 낮춰가지고 서울 안쪽 입지를 선호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다. 저도 서울에서 만약에 사회초년 생활을 했으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평수를 조금 낮추고 입지를 높이고. 왜냐면 왔다 갔다 그 시간을 너무 허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평당가까지 얘기했죠. 네. 그러면 아까 뭐 2,000, 2,500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평수를 낮추지 않고 24평대로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내가 할 건 거의 다 했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평당가에 부합하는 지역들을 쫙 나열할 줄 알아야 돼요. 수도권이 넓잖아요. 서울에서 2급지, 3급지 또는 경기도에서 1급지, 2급지 이런 식으로 지역하고 급지를 조금 조절하면서 그리고 신축이냐 구축이냐 조절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용의 꼴이냐 뭐 닭의 머리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내 회사 위치랑 고려해가지고 살 수 있는 범위의 지역들을
찾아보는 거죠. 대신에 이때 이제 내가 특정 지역의 사랑에 빠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으로 걔를 너무 좋게 바라보거든요. 엄청 외곽에 있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데를 비교를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검단 신도시다. 여기도 핫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보다 보면 서울 안쪽에도 훨씬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었지?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찾는 네.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죠. 이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걸 보여줄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 한번 띄워볼까요? 자,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지도를 캡처해가지고 프린트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딱 지도를 크게 캡처해가지고 옆에 놔두고 화면에서 확인한 거를 손으로 좀 지도에다가 이 지역은 평당 뭐 3천 하는구나, 2천 하는구나를 톡톡톡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지도 하나를 출력하자. 일단은 그 준비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나 모바일에서 네이버 부동산 띄우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아파트 평형을 좀 선택해 볼게요.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을 아까 17평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5평에서 너무 큰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26평까지만 다 할게요. 이렇게 면적 설정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일단 금액을 6억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를 맥스를 6억으로 넣을게요. 네, 6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너무 저렴한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4억 정도는 최소한 넣어놓을게요. 자, 금액도 넣었어요. 그리고 뭘 더 넣으면 좋을까요? 저는 아파트 세대수,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저는 300세대까지 끌어올릴게요. 세대수도 적용했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 한번 확대해 볼까요? 강남부터 한번 찾아볼까? 강남이요? 이런 아파트가 있는지. 아, 전멸이네.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성파에 가니까 2개 보이네요. 강동구로 가볼까요? 강동구로 가니까 한 4개 보이네요. 네, 없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 샘플 하나 볼까요? 여기 강동구 길동에 길동 우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5호선 길동역 가깝고요. 옆에 길동초등학교 초포마예요. 나쁘지가 않거든요. 입지나 뭐 평지에다가 다만 이제 구축이라는 거, 그리고 평형을 우리가 이제 15평, 17평 이렇게 조금 낮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거래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매가가 분명히 그 기준 안에 들어와요. 지금 실거래가가 5억 7천이었거든요. 물론 평수가 16평이다. 그거는 이제 좀 감안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야, 이거를 살 수 있는데 과연 외곽에 나가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일단은 후보군을 펼쳐놓고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지금 후보군을 찾는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입지를 대략적으로는 알잖아요. 강남 3구가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강동구가 좀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내가 이거는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냥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여기 있네. 뭐 관악구도 보이고 성북구도 보이고 꽤 보이는 거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겠죠? 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뭐 주상복합 이런 것도 좀 보이는데 지금 보면 방배도 주상복합 하나 보이거든요. 주상복합은 저는 그냥 웬만하면 신혼부부는 그냥 패스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요? 왜냐면 이게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은 기본적으로 대지 지분이 작아요. 조그만 땅에다가 억지로 이제 막 지었으니까. 그래서 재건축 가능성이 없죠. 살기에는 편한데 미래 가치가 조금 아파트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배제하고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무한 도돌이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아파트가 나오겠죠. 지역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전국에 대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대학교를 다 조사하면 되나요? 그걸 조사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그 순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봐가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를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지별 입지 순위를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지금 하려고 하니까 지도 하나 띄워줄게요. 요 지도 보면 지금 평당 이게 지금 얼마냐면 성북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비싼 아파트가 4,200만 원 합니다. 지도상에서. 아까 2,5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서울에? 2천만 원이요?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지도의 기준은 뭐냐면 해당 구를 대표하는 신축 대장 아파트의 평당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축으로 눈높이를 낮추면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너무 비싼 지역을 보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숫자를 보고 입지 등급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 제가 일부러 4천만 원대는 박스를 좀 쳐놨거든요. 네. 지금 성북구, 은평구, 강서구 급지가 비슷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여기서 한 등급 더 올리면 이제 뭐 강동구, 동작구 이제 5천만 원대로 싹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포구, 성동구는 그 다음 레벨로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래서 급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찾아보면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이렇게 강북구, 노원구 저 밖으로 가기보다는 성북구나 뭐 은평구나 뭐 강서구나 이런 곳에서 구축을 조금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경기도도 이렇게 서울처럼 똑같이 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지도 하나 더 올려줄게요.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만든 지도거든요. 경기도는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가격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울 구도심에서 일자리하고 얼마나 가깝냐 또 뭐냐에 따라 가격 편차가 굉장히 커요. 지금 보면 제일 멀리 있는 운정이 평당 얼마 적혀 있죠? 제일 왼쪽 위에 운정 신도시가 평당 2,200만 원 돼 있죠. 이게 운정 신도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평당 2,200이에요. 만약에 눈높이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500짜리가 있죠.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그럼 과연 운정에 2,200을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더 안쪽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검단도 2,200이고 신기하죠? 갈매도 2,200이네. 그 외곽에 사이드에 있는 애들은 전부 평당 2,000에서 2,200대예요. 같은 입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고민을 하느니 한 번 더 안으로 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삼성으로 들어오면 2,500이면 되거든요. 거기서 대장이 아니라 부부부부 대장을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2,000 초반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물리적으로 센터는 강남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을 콤파스로 딱 그렸을 때 여기 안에 들어오는 입지, 거기 경기도는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혹시 외곽에 있는 곳들 중에서는 획기적으로 강남까지 빠르게 올 수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운정이 이제 올해 말에 이제 GTX가 또 개통할 예정이죠. 그게 되면 강남까지 40분 안쪽 돌파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서울역까지만 개통하고 삼성까지는 이제 몇 년 더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된다고 하면 진짜 빨라지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쪽에 있는 입지를 선택해 나가면 어떨까. 그게 지금 왼쪽 위로 보면은 삼성, 뭐 향동,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죠? 다산, 갈매, 별내. 또 왼쪽 아래로 가면은 그 광명시가 있고, 오른쪽 아래는 용인 수지가 있죠. 수지도 지금 평당 금액이 굉장히 비싸지만 거기서 구축을 노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는 편의성이 너무 좋지만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도시 중에서는 교통이 뒷받침되는 곳만 살펴라. 그 다음에 구도심 중에서는 어차피 다 가까워요, 구도심은. 그래서 학군지임을 살펴라. 예를 들면 수지 같은 경우 학군이 좋거든요. 하남 미사보다 학군이 훨씬 좋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램곰님 네. 너무 많은데요? 지역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이잖아요. 잠깐 뭐 임차로 사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은 넓게는 하지만 거의 전 재산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도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좀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만 마포구에서 지금 이 조건에 부합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 여기 롯데캐슬 더 퍼스트 하나 딱 나오네. 신축. 와, 5억 9천이다. 기가 막히게. 근데 평수가 작겠죠. 18평. 근데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직장이 상암이다. 괜찮지 않나요? 아, 여기 뭐 DMC 은평구로 빠지긴 하는데 길 건너편이니까 거기다가 신축이고 평수가 좀 작긴 하지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은평구, 그 다음에 서대문구 확장하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그냥 구도심이니까 아 별로잖아, 뭐 오르막이 있잖아, 너무 구축이잖아. 그래서 외곽에 33평에 으리으리한 진짜 교통 불편한 신도시로 가거든요. 과연 그 선택이 맞을까라고 보면 거주는 편할 수 있지만 놓치는 게 많겠죠. 일단은 시세가 구도심보다 더 많이 안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불편함도 사실은 있겠죠. 서울까지 오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주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까 6억대 이하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
구축 조금 서울에 있는 거 포함해가지고 리스트업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면 고정 댓글에 달아주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아래다가 댓글로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 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거지만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또 어떨까 싶어요. 그 자료 보면서 그 자료에 의지할 수 없지. 왜냐면 그게 너무 많을 테니까 아파트가. 결국은 거기에서 내 직장의 위치,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부모님 위치 이런 것들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좁혀 나가야죠. 좁혀 나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정할 때 또 그거 만나겠죠. 입지를 높이는 게 좋을까? 입지를 낮추고 또 상품성을 또 높이는 게 좋을까? 근데 제 기준으로는 입지를 높이고 상품성을 낮추는 게 옳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부자가 강남에 농물 나오는 아파트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분당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고양시를 선택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요? 옛날에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더블 스코어 됐거든요. 그 입지 그 판단 한번 딱 잘못해가지고 그 결과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사실 그 당시에는 가격이 비슷했고 그 다음에 둘 다 신도시였고 둘 다 좋았고 그 다음에 그때도 가격이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가격 비슷한 거 있으면 뭐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비슷하니 똑같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 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이걸 방지할 수 있을까? 분당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사실은 판교 때문이죠. 판교 핵심 일자리가 바로 옆에 들어오니까 그 수혜를 사실은 분당이 계속 길게 가져간 거예요. 고향은 그러한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고향에다가 판교 일자리를 갖다 줬으면 저는 역전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입지 공부는 해야 되고요. 현재 입지도 봐야 되지만 미래 입지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알려준 거는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냥 클릭하시면 이런 아파트 또 나옵니다. 6억 이하의 아파트 조건 정확하게. 이거를 다시 나의 지혜로 바꾸고 그 지혜를 경험으로 바꾸는 과정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합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가이드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약에 녹화 떠가지고 아이가 20살 됐을 때, 30살 됐을 때 주잖아요. 네. 그럼 아이는 검단 신도시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거 하면은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뭐 결혼하기 전에도 야, 이런 남자 만나야 된다. 속이 진짜 알찬 사람을 만나야 된다. 부모가 이제 다 경험해봤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별거 없어. 뭐 인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 안 하죠. 그리고 시간 한참 지나봐야 그게 그 말이었구나 깨닫잖아요. 그러면 램보님 말씀은 조금 외곽의 시도시보다는 서울 구축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거네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요약 정리해 주셨네요. 네. 제가 오늘 요약 정리 한 줄로 하였습니다. 겉보다는 쏙이 중요하다. 오늘 또 제 질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